연천대학교 박정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 부제를 기본안의 미래답기라는 부제를 다룬 이유가 이번 교육과정을 개정을 하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이슈가 됐던 것들이 어떻게 이 교육과정의 제목 안에 부제로 담아낼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대학에서 배울 때도 백투 베이직,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시대에 맞게 변화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코어가 뭘까? 가장 중요한 베이직, 기본이 뭘까? 그 기본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나온 교육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잘 지켜졌나,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앞으로 우리 급변하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미래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이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이제 제가 저희 팀하고 개발한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이 체육교과에서 적용되는 과목이 체육이라는 공통교육과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점점 더 골치가 아파질 텐데, 현재도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4개 과목을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서 선택을 하면서 그중에 보통 한 3개 과목 정도를 10단위 또는 그 이상을 운영을 하실 겁니다. 이제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총 7개 과목으로 일반 선택, 그리고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라는 색깔을 달리했는데, 체육 1, 2가 일반 선택이고 운동과 건강, 스포츠, 문화, 과학이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이 되고, 마지막에 스포츠 생활 1, 2, 5종류의 7개 과목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기본 과목으로 개발이 됩니다. 이 7개 과목 중에 앞으로 고등학교는 6회학기 동안 6개 과목을 필수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 이번 2022 교육과정에서 가장 고등학교가 지켜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계열 선택중심 교육과정, 우리가 흔히 최고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과목이 모두 13개 과목이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진로 선택 과목이고, 그다음에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이번에 추가된 교육, 생리의학, 행정학 경영 해서 융합 선택 과목으로 모두 13개가 추가됐습니다. 근데 이번 교육과정부터는 이 체육계열 고등학교 과목이 전문 교과라고 칭하지 않고 일반 보통 교과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기본적인 기존의 7개 과목 외에도 체육계열에서 선택하는 그런 나머지 13개 과목을 체육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학점으로 개설해 줄 수 있는 여지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통 전문교과에서 보통교과 범위 안으로 과목을 개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조금 길게 좀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반영한 개정 쟁점, 요구사항이 무엇이었고 주요 방향과 그다음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를 쓰지 않고 이렇게 연도를 쓰는 이유가 뭐 1차나 2차나 7차나 이런 전면 개정이 아니라 필요하면 수시로 개정하고 과목을 일부 과목 개정을 한다든가, 일부 과목에 또 일부 내용을 개정한다든가, 수시 개정 체제로 개정의 방식을 바꾸고 있죠. 그래서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도 가만히 보면 연도별로 부분적으로 수정된 연도별 버전이 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육부하고 그 국가 교육과정 센터에 보면 각 연도별 버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은 우리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뭐 2013년 몇 호, 2022년 몇 호 이런 방식으로 수시로 개정된 버전들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가 빠르게 이 교육의 문제를 학교 교육에 담아내기 위해서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너희 교과도 개정을 해. 거기에다가 그 우리 교과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문서와 적용사의 문제들을 개선하는 2가지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교육과정의 총론 측면에서 가장 많이 강조됐던 게 3단어입니다. 포용,
그리고 창의성과 주도성. 앞에 포용성은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한 역량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창의성, 그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 세 단어가 모든 교육과정 개발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그런 비전이고요. 그걸 위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특히 학생들의 실제 삶과 성장에 어떻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교육과정이 될까. 물론 이 체육교과는 그 이전부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일반 소위 주지교과라고 얘기하는 이론 중심의 교과들은 생활과 삶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그걸 어떻게 수행평가를 연결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피하고 맞물리면서 효과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렇게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AI 환경에 대한 변화를 단순히 방법 수준이 아니라 개정 중점 사항에 넣어서 전체 교과의 개정 사항 안에 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체육과 측면에서는 이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내용 영역이라는 건강부터 도전 경쟁 표현, 여가 또는 최근의 안전이라는 이 영역이 과연 신체활동 유형과 잘 매칭이 되고 있는가, 그 안에 가치 태도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문서적인 측면에서 계속 문제로 제기가 됐었고요. 실제로 이거를 적용하는 측면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셨던 게 과연 신체활동, 체육과의 본질인 이 움직임의 체계적인 학습과 발달, 이거 우리 도대체 잘 하고 있을까? 학년군별로 또는 학년별로 과연 이 성취를 잘 우리가 측정도 하고 체력도 정확하게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들이 계속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하고는 다르지만 다양한 선택 과목에 대한 구성, 다시 말해서 중학교급별과 별반 차이가 없는 어떤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사실상 그 패러다임이 2007 교육과정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7 이후의 체육과 교육과정은 그 이전 7차까지 운동 종목이나 기능이 중심이 된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입니다. 그게 지금 한 15년 정도 이상 지속이 되고 있고요. 건강부터 도전, 경쟁, 표현, 여가라는 이 신체 활동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 교육과정이 시행이 되면서 직접 체험이라는 용어, 간접 체험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학교 교육에 던져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운동은 해보는 것 외에 간접적으로 읽고, 보고, 쓰고, 조사하고, 토론하고 하는 활동이 공식적인 체육과 활동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은 선생님들께 일반화될 수 있는 수준으로 다가갔고, 그 다음에 기능이라는 이 심동적 영역 외에 인지나 정의적 영역이 공식적인 교육 내용으로서 각인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활동 외에도 다양하게 각 학교별 또는 학생 수준에 맞는 여러 가지 신체 활동들이 그동안 교육과정을 통해서 구현이 됐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러한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학생들은 이 신체 활동의 다양한 유형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성취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교육과정이 내면화나 체험들, 특히 이제 참여를 강조하면서 움직임 지식의 성취나 단계적 발달에 대해서는 계속 소홀히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연계되는 문제인데요. 이 신체 활동 내용 체계를 보면 7차까지는 내용 체계가 육상, 체조, 수영, 개인 및 단체 운동 이런 종목 중심으로 나눠져 있었고, 그 안에 내용도 기본 기능, 복합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 과정으로 교육과정이 잘 있었습니다.
2007부터 2015 교육과정 세 번의 교육과정은 이 내용 체제가 건강부터 여가나 안전에 다양한 신체 활동의 보편적인 지식이라고 하고 있는 뭐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원리, 방법, 전략 이런 용어가 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신체 활동을 그런 가치를 구현하고 전략이나 원리나 기능을 체험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수준은 낮더라도 즐겁게 신체 활동을 성취하고 체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학습하는 것들이 이 교육과정 전체에 담겨져 있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체육과의 학습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치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신체 활동의 다양한 형식 여기서 형식은 낱낱이 종목이 아니라 그 종목이 갖고 있는 신체 활동의 공통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변하면 계속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체 활동 형식 안에 이 시대가 변하면서도 변화를 담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계속해서 지켜야 될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담는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과학이나 수학 또는 사회 이런 교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할 학습 내용은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학문 전통과 삶의 전통이 내려오는 기본적인 내용 안에 교육과정이 시대별로 변화하면서 가져야 되는 목표나 가치 이런 것들은 수시로 변하면서 그 안에 담기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치 안에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 거꾸로 형식을 지금까지 취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가치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한계가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일반 교육학이나 그 해외 교육과정에 쓰는 이 밸류 가치라는 용어는 역량보다는 아래 하위 수준의 용어이고요. 특히 이번 교육과정에서 가치는 역량 내용 하나의 요소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신체 활동의 가치라는 목표와 영역은 사실상 현재 교육과정 체제가 요구하는 것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축구는 경쟁이라는 가치와 페어플레이라는 태도가 1대1로 매칭이 돼야 됩니다. 다른 가치는 없습니다. 육상은 도전과 인내심입니다. 이런 획일적인 1대1의 구도 역시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의 계열성도 마찬가지로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짜다 보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 초등학교의 기본적인 학습 내용의 위계, 차이는 무엇일까?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과정 안에서 아주 모호하게 그 차이를 내려고 하고는 있었죠. 예를 들어서 내용 요소 안에 보면 초등학교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중학교에서는 역사, 고등학교에서는 가치라고 또 표현합니다. 전략은 다 똑같은 전략이고 기능은 다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용어들이 학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들이 제가 이제 매년 학교체육 진흥회를 통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한 35개 지표를 매년 5년 동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수업을 주로 하고 있는가, 어떤 영역을 주로 하고 있는가 라는 조사에서 코로나19 기간 20년, 21년 기간 동안에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을 할 때 보통 초등학교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글링, 그 다음에 중학교도 저글링, 고등학교도 저글링. 그런 평가 기준은 어떻습니까? 대동소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지만 현재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에서 저글링을 가르쳐도 되고 고등학교에서 저글링을 가르쳐도 되는,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해도 도전이라는 가치만 구현되면 되는 교육과정이에요. 물론 이것도 그 시대적인 지금 현재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어져 온 이 교육과정 패러다임 자체가 가져온 굉장히 중요한 역사성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교육과정이 과연 계속 지속해야 될까, 이런 측면에서 교육과정 개발이
다른 측면들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전환점을 중점적으로 살려야 되겠다. 하나는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과정 총론의 기본적인 체계를 그동안 체육관은 상당히 많이 거부해 왔어요. 아까 가치라는 용어도 그렇고 현재 핵심 개념과 기능이라는 용어도 실제로 총론에서 요구하는 개념과는 다른 측면에서 체육과가 해석을 하고 계속해서 적용을 해왔습니다. 체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기본 체제와 내용들을 좀 더 촘촘하게 체육과 교육과정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신체 활동, 체육의 본질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 성격과 역량을 재설정한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15년 동안 해왔던 우리가 생각하는 역량이나 성격을 그 패러다임을 뒤집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격과 역량 측면에서 기존 교육과정 패러다임과는 다른 신체 활동 가치가 아닌 신체 활동의 형식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을 한다. 그리고 그 형식을 목표로 한 내용 체계를 개발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형식의 내용 체계를 초등부터 고등학교의 각 과목별로 기본적인 계열성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내용 요소를 재선정한다. 라는 측면이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가장 크게 중점사항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자, 총론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이나 중점사항 중에 자기주도성, 포용성, 시민성 이런 용어들을 우리 교육과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부터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과에서는 포용성을 도대체 성격에서 또는 목표에서 어떻게 담아야 될까? 그것이 담기게 되면 사실상 내용 체계와 교수 학습 방법에도 일관성 있게 담겨야 됩니다. 그리고 6가지 핵심 역량, 자기관리, 지식정보, 창의적 사고 이런 역량들, 이런 역량들이 어떻게 성격과 목표에 담겨져야 될까? 그것들을 계속해서 총론에서 요구하는 인간성과 핵심 역량을 계속해서 이 성격과 역량에 담아내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계기교육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는 범교과 학습 주제들, 민주시민교육, 생태전환교육, 안전, 그 다음에 디지털 소양교육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체육과하고 연관된 그런 내용들을 역시 성격부터 교수학습 평가까지 담아내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는 이 굉장히 독특한 내용체계가 있는데요. 내용체계 자체를 3가지 요소로 분류를 했어요. 기존의 내용체계 내용에서는 단어만 들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들을 넣는 기본적인 가로 세로의 날줄 시질에 한 칸이 더 들어간 게 지식 이해라는 것, 그 다음에 과정 기능이라는 것, 가치 태도라는 것이 모든 교과에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체육교과의 내용에서는 지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치로 태도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수행 역량, 수행 기능은 무엇인지 이러한 측면에서 너희의 내용들을 쪼개봐라. 이것이 현재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가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혹시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총론의 핵심 역량하고 그럼 도대체 우리 체육교과의 역량은 무슨 관계일까? 이 얘기를 교육과정의 각 교과 개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보편적인 생각이 어떤 거냐면 지식정보 처리 역량이다, 공동체 역량이다, 협력적 소통 역량이다. 이 총론에서 이야기하는 이 역량이 각 교과별로 쪼개져서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합쳐져서 그러한 역량이 발현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총론이 가진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교과를 집합시켜서 합산을 하면 총론에서 의도한 그러한 사람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주지교과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교과관입니다. 근데 저희는 체육과의 교과를 이 전체 교육의 하나의 부분으로 보는 것, 우리 교과뿐만 아니라 뭐 미술 또는 역사, 도덕을
이런 어떤 하나의 병렬적인 분화체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것을 모자이크식 교육관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 각각의 교과는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이 지식정보 처리 역량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그 실제적인 모습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삶의 양식, 하나의 구현 방식이 바로 각 교과이다. 다시 말해서 총론에서 의도한 그런 역량들은 각 교과별로 독특한 모양으로 실현되는 것이지 교과의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런 공통된 추상적인 역량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통합적 교과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총론 팀하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너희는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교과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하향식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 어느 교과가 중요하고 어느 교과는 안 중요하다 이런 하이어라키가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기본적으로 저희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팀들은 교과의 전체성은 그런 총론에서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걸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총론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인간상과 핵심 역량을 충실하게 반영하되 그것이 교과가 가진 특수성과 매칭이 돼야 된다. 특히 교육과정이 처음 개발될 때 총론팀에 요구하는데 아까 이 역량을 한번 보실래요?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 보세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결국 길러내려고 하는 학생의 모습이 이 6가지를 갖춘 학생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그럼 체육교과는 이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두 가지로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 지식정보 처리 역량을 길러준다. 신체 활동을 통해서 심리적 감성을 길러준다. 신체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역량을 길러준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신체 활동은 뭐가 되죠?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과정 말고 외국의 교육과정은 피지컬 컴피턴스. 기본적으로 전체 교과가 학생들의 교육을 통해서 길러낼 역량을 이런 지식이나 감성 중심으로만 선정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감성도 중요하지만 신체적 피지컬 리터러시, 피지컬 컴피턴시 자체를 총론 전체 모든 교과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걸로 규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교과에서도 피지컬 컴피턴시가 반영돼서 액션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움직임을 통한 학습. 논리적 사고는 결국 움직임을 통해서 발현이 되는 것이다. 그게 가능한 거죠. 기술과정 교과를 통해서, 모작 교과를 통해서, 음악미술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신체적인 역량은 체육교과만을 통해서 마련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지식정보 처리 역량은 과학이나 사회만을 통해서 마련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처럼 신체적 역량 자체가 총론의 역량에 반영이 돼야 된다.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는데 결국 교육과정을 총론을 개발하는 일반 교육학 중심의 학자들은 결국 이 틀을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교육과정을 봐라. 신체적인 역량 자체가 총론의 역량에 담겨야 모든 교과가 기본적으로 그런 능력들을 길러줄 수가 있다. 거꾸로. 어쨌든 그런 신체적 역량을 유일하게 길러주는 교과라는 어떤 책임감이 더 커지는 교육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신체 활동의 형식이나 내용이 어떻게 더 본질적으로 강조가 돼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신체 활동이 갖는 그 성격이 아까 도구로서 신체 활동은 생존이나 아니면 움직임을 통해서 감성을 움직임을 통해서 지식에 그만큼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의 활동이 아니라 현재의 그 현상학과 체험론이라는 그 교육학 학문적인 전통에서는 이거를 embodied cognition, 모든 인식은 몸을 통해서 나온다. 이것도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요. 몸의 인식이 곧 생각이고
감성이고 그리고 철학이다. 그런 철학이 바탕이 되어서 신체 활동의 움직임을 우리가 해석하고 길러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것이 신체 활동의 역량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격과 목표를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신체 활동의 형식, 건강부터 표현 또는 여가 안전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종목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그동안 2007부터 2015 안에서도 이런 형식이 유형 수준에서 많이 구현이 됐었죠. 영역형이라든지 그다음에 네트형이라든지 이런 형식들을 재범주화해서 전체 가장 큰 형식을 내용 영역으로 구성을 한다. 그래서 이 신체 활동의 형식이 결국은 일원화된 가치관, 체화된 인지라는 이 관점 안에서는 체육교과 고유의 지식 체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교육과정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발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래서 기본 움직임 기술, 우리 보통 유치원에서 요즘 많이 하거든요. 펀더멘털 무브먼트 스킬이라고 이동하는 기술, 걷기, 달리기, 띵뛰기, 그 다음에 조작 기술, 라켓이나 볼 같은 거를 다루고 치는 기술, 제자리에서 균형을 잡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바로 게임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학습을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초적인 기능들을 배우지 않고 바로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 축구에서 공을 차기 위해서 디딤발을 딛고 달리고 트래핑을 하고 위치를 선정하고, 이 과정을 어렸을 때 이 움직임 기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모터 센서가 작동을 안 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작동을 하지 않아서 결국 시기가 지나면 나중에는 그냥 게임만 하게 되고,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움직임 기술은 발달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렸을 때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 기술, 이 세 가지 기본 움직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초등학교부터 체계적으로 기초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3, 4학년은 절대 종목을 가르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현재 교육과정에서 의도하는 내용입니다.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종목에 분화된 기능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가르치고 점프하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공을 맞추는 걸 가르치고, 이것이 분화되다 보면 핸드볼이 될 수 있고 야구가 될 수 있고 배드민턴이 될 수 있고 태권도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분화될 수 있게 선택을 해야지 처음부터 종목을 상정하고 가르치게 되면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개발하고 계시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3, 4학년. 한 번도 이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초가 만들어지고 5, 6학년에 가서야 종목과 관련된 움직임 기술을 더 심화시킵니다. 거기서도 정식 종목은 안 돼요. 이게 지금 교육과정에서 의도합니다. 그래서 찬반 의견이 좀 많이 갈렸지만 대부분의 뉴 스포츠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정식 경기가 아닌 정식 경기보다는 조금 더 쉽게 변형된 게임 형식의 뉴 스포츠는 가능하면 초등학교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배우는 과정으로 해야 되고, 중학교서부터는 각 영역별로 정식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교육과정 개혁성의 가장 큰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에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격의 가장 큰 중심은 신체 활동의 중심은 움직임입니다. 즉 직접 체험입니다. 이 움직임 자체가 결국은 그 안에 움직임을 통한 정서, 움직임을 통한 사회성, 움직임을 통한 간접 체험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 신체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이 교육과정의 목표이고, 그럼 그 역량은 어떤 삶에 기여하느냐? 결국 체육교육을 통해서 의도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기대하는 삶은 세 가지다. 액티브하게 아주 활동적이고, 그 활동을 통해서 계속 창의적으로 자기 삶을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총론에서 아까 얘기했던 창의적인 삶을 활동하고 연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을 산다. 이 건강이라는 문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항상 풀어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역시 총론과
체육 교과를 매칭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체 활동 문화. 기존 교육과정은 체육 문화라고 했어요. 체육이라는 것이 고유명사처럼 쓰이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현재 교육과정은 체육이라는 교과 안에 실제로 가르치는 것은 신체 활동입니다. 피지컬 액티비티. 이 신체 활동을 문화적으로 향유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벽돌 쌓기는 벽돌 쌓기하고 건축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벽돌을 쌓는 행위하고 그다음에 건축을 하는 행위. 또 하나 공을 차는 행위하고 축구라는 이 경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류는 지금까지 공을 차는 것에서부터 축구라는 문화를 만들어왔고 벽돌을 단순하게 쌓는 생존에서부터 건축이라는 엄청난 문화를 만들어왔다는 거죠.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은 이 움직임이라는 공차기, 던지기 이걸 통해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그 세계가 갖고 있는 문화를 결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다시 말해서 학생 때 그런 초기 경험을 하고 평생 동안 전 세계에 이 신체활동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는 기초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번 체육교과가 의도한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삶 세 가지고 결국 이것이 신체활동의 역량이다. 이런 삶을 길러주는 거지. 그래서 세 가지 역량이 이번 교육과정에서 재선정됐습니다. 하나는 가장 기본이 움직임 수행 역량. 할 줄 알아야 된다. 할 줄 아는 것도 학교별로 단순하게 공을 차는 것에서부터 그 공을 차가지고 패스하고 정확하게 주고받으면서 전략적 상황에서 공간과 압박을 피하고 그리고 골을 넣거나 움직이면서 내 몸의 전반적인 체화된 인지 이것들을 느끼고 그 문화 속에서 축구라는 깊은 삶의 문화를 내가 각인하면서 평생 동안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방식으로 계열화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 실제 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건강을 관리하는 역량. 결국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활동 문화를 계속해서 향유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즉 지향하는 삶의 방식과 그것을 길러주는 역량을 일치시킨 거죠. 목표와 내용을. 자, 그럼 신체활동이 뭘까요?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2007년부터 신체활동을 체육교육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신체활동을 한 번도 개념화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도입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교육과정은 신체활동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운동 또는 스포츠, 기능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용어가 들어왔냐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문화적인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단순히 스포츠나 운동을 경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경기 외 일상생활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점점 더 폭넓어졌어요. 그리고 단순히 선수들이 하는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 움직임이라는 것은 일상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영향을 미치는 삶에 이 체육교육, 그 다음에 체육학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해서 만든 주제가 바로 이 피지컬 액티비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체육학이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문과 교육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소방관을 교육할 수도 있고 경찰을 교육할 수도 있고 일반 사무노동자나 육체노동자 전부에게 이 움직임이 어떻게 연관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이 피지컬 액티비티를 통해서 피지컬 리터러시를 길러줄 것이냐. 다시 말해서 직업을 확장하고 학문을 더 확대하기 위한 그런 용어가 피지컬 액티비티입니다. 스포츠 교육학에서 나온 용어가 아니라 모터러닝, 운동학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신체활동은 뭐냐? 일반적인 신체활동은 바로 이런 거죠. 포괄적 의미의 신체활동은 인간이 생존과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움직임, 정원을 가꾸거나 요리하거나 그 다음에 직업에서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다 이게 신체적인 움직임입니다. 피지컬 액티비티.
근데 우리가 체육교과에서 그걸 가르치지는 않죠. 체육교과는 좀 더 조작적으로 좁혀진 신체 활동입니다. 효율성, 그리고 심리성이라는 의도를 가진 그러한 신체 움직임도 어떤 맥락에서 하는 움직임이냐? 놀이나 게임, 그리고 스포츠, 무용, 운동 같은 다양한 형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움직임을 체육과의 신체 활동으로 한정한다. 근데 문제는 이 체육과에서 신체 활동은 기본 움직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기본 움직임이 보완된 다양한 형식들을 잘 체계적으로 학습하면 일상생활의 이런 다양한 직업과 생활에 필요한 움직임 능력, 생존 능력과 생활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신체 활동 교육이 의도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과에서 신체 활동은 이러한 신체적인 활동 플러스 그 신체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축적된 문화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현재 교육과정의 신체 활동 범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학습 방식은 세 가지. 신체 활동은 위한 학습, 관한 학습, 신체 활동은 통한 학습.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 그 다음에 기능, 태도를 각각 학습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2015까지 교육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적용해왔던 인지, 정의, 행동적인 영역에서의 접근이 계속해서 더 심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괄 목표는 이겁니다.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삶,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 신체활동 문화를 향유하며 바람직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신체활동 역량, 그리고 신체활동 역량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의 목표는 예를 들어서 움직임, 수행 역량 이 한 가지 목표는 예시를 들면 움직임에 관련된 지식도 이해를 하고 움직임의 목적과 환경에 적합하게 기술을 수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가치와 태도도 실천할 수 있는 이 지식과 기능과 태도 세 가지가 어우러진 게 신체 활동 역량이다 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역량과 각각의 역량을 가장 잘 그러면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을 어떻게 범주화 할 것인가. 그래서 각 내용 영역이 이 세 가지 교육과 역량을 모두 담아낼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포괄할 수 있는 신체활동 형식. 다시 말해서 2015부터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종목들 다 하나하나 유형별로 쪼개고 유형별로 쪼갠 것들을 범주화하면서 그 범주화 상위에 묶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범주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나온 것이 엑서사이즈, 하나는 운동이라는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라는 형식, 마지막으로 표현이라는 형식. 이거는 이렇게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보면 기존의 건강 영역이 운동의 영역하고 매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전과 경쟁 영역, 그 다음에 예전에 여가 영역이라고 했던 것들이 스포츠 영역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표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5의 내용 체계 형식을 같이 해서 세부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범주화한 세부형 대형식으로 영역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내용마다 핵심 아이디어라는 것들을 개발했는데 이건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내용 요소를 선정할 때 운동과 스포츠와 표현이 갖고 있는 이 사회적인 가치는 무엇일까? 이걸 왜 할까?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원리로 이 활동을 하고 실제 삶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까? 결국은 교과를 배우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형식이 가진 핵심적인 이런 주제들을 이해해야만 그 안에서 내용들을 뽑아낼 수 있는 기준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부터 표현까지 가치, 원리, 활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핵심 아이디어를 선정을 하고 그 선정을 통해서 세 가지 영역의 요소들이 결정됐습니다. 먼저 운동 영역은 기본 움직임 기술이 체력이나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기본 움직임 기술을 피지컬 피트니스,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형식의 활동을 운동으로 규정한다. 영어로는 엑서사이즈.
우리가 보통 영어 표현에서 go to exercise, go to gym 하면 우리가 흔히 지금 뭐 헬스장 가가지고 체력 운동하는 거 있죠. 이런 활동들을 보통 exercise,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똑같이 이 움직임 기술이 작용이 되되 기술과 방법, 거기에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그래서 겨루는 그런 활동이 스포츠 활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현은 생각이나 느낌, 움직임 안에 생각이나 느낌이 담겨져서 표현되는 그런 활동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진들은 이걸 하다 보니까 ESE, SES 어떤 게 맞을까 계속 좀 더 각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은 체력과 건강으로 구성됩니다.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건강을 위해서 체력 운동을 했어요. 근데 거꾸로 체육교과는 건강이 아니라 체력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건강 증진 활동을 하게 될까? 무엇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운동이라는 형식이 어떻게 건강과 연관된가를 거꾸로 비추는 거죠. 자, 그리고 체력은 크게 세 가지로 유형이 나눠집니다. 증진하는 방법, 지속해서 관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맞춤형으로 처방하는 방법. 그리고 건강은 신체, 정신, 그다음에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방법. 이 세 가지로 세부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기술형, 전략형, 생태형인데 이 특징이 어떻게 나눠지면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수월성 자체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움직임을 기술형 스포츠로 하고, 그런 어떤 기술적인 수월성과 함께 전략적인 방법들이 강조되는 그런 활동을 전략적 스포츠, 그리고 생활지배와 자연환경과의 관계와 그다음에 극복이 중시되는 활동을 생태형 스포츠로 구분을 중요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내용 요소는 지식, 기능, 태도의 세 가지 요소로 분리가 돼서 문서를 보시면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이 표가 저희가 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학교급별로 계열화할 때 가장 심도 깊게 논의했던 내용인데요. 제일 위에 보면 지식 이해가 있죠. 그 다음에 가치 태도가 있고 과정 이해, 내용 요소가 세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요소가 지식 이해도 이해해야 될 명제적 지식이 있고 수행과 연관된 방법적 지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과학적 원리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은 공을 차는 방법은 머릿속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제와 방법 두 가지인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적인 계열성의 기준은 저학년에서는 단순 개념 중심, 단순한 사실이라든지 팩트, 그 다음에 사실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이 구성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중학교로 갈수록 그 개념 간에 연계된 지식, 하나의 일종의 프린시플, 원리가 나와야 돼서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부터 기본적인 그런 저희가 학문적인 원리나 지식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중학교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좀 더 이론에 가까운 학문적인 지식 체계가 수준 높게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명제적 지식은 이 개념과 원리, 그 다음에 이론의 수준으로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적 지식은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별로 교과서가 쓰여지면 어떤 기능이 나올까? 이 기능이 분화된 수준인데 초등은 주로 이제 기초 기술, 난다체 기술이죠. 차는 것, 던지는 것, 그다음에 뛰는 것, 뛰는 것도 호핑하는 것, 갤로핑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난다체 기술을 기초 기술이라고 하고 그 기초 기술이 연결된 것을 복합 기술. 던지고 받고 치고 그다음에 트래핑하고 달리면서 공을 몰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두 가지 이상, 세 가지, 네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들이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그 다음에 중학교 수준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기술들이 하나의 경기 규칙과 전략 속에서 행해지는 응용 기술입니다. 그리고 응용 기술이 심화된 전문 기술 수준이 고등학교와 그다음에 체육교육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능의 전체적인 계열성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정 기능을 보면 저기 보시면 인지 분석 평가라는 수준이 있죠. 명제적 지식은 다시 말해서 개념들은 인지하는 수준에서 똑같은 개념을 배우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배우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단순히 그것을 캐치하고 인지하는 수준.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분석할 수 있고 평가하는 수준으로 성취 기준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수용, 실천, 지속이라는 용어가 마지막에 있는데요. 저거는 가치 태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페어플레이도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수용, 이 행동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수준. 그 다음에 더 심화될수록 그걸 실천하는 수준. 더 심화되면 지속적으로 습관화되는 수준으로 심화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모든 내용 요소가 성취 기준이 저 기준을 가지고 심화되고 더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것이 현재 교육과정 구조의 성취 기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신체활동 예시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계열성의 기준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 두 번째 보시면 영역형 활동에 적합한 기본 움직임을 초등학교 3, 4학년에서 배우면 5, 6학년에서는 이 기본 움직임을 어떻게 변형 게임으로 경험을 할 것인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는 보통 풋살이 될 수도 있고 풋살을 변형한 여러 가지 게임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는 실제 경기를 정식 게임으로 해보는 것.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경기, 다양한 전략들이 창의적으로 발휘되는 수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 현재 축구라는 동일 종목이 초, 중, 고에서 어떻게 개발될 수 있을까라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학습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총 6가지 중에 3가지입니다. 하나는 움직임의 체계적 학습을 반드시 신경 써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중학교에 계시고 고등학교에 계시고 또는 중학교 3학년을 가르칠 수가 있고 1학년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학년에서 지금 2학년에 맞는 움직임 수준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 물론 교과서에서도 나오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가 그 판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기술을 기초에서부터 복합, 응용, 전문까지 그거는 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고 학년마다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판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이게 이제 교과마다 가장 고민이 될 텐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앞으로 한 5년 안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하는 사업 중에 굉장히 큰 게 학생들의 현재 학습, 체력 검사 결과하고 신체 활동 이력, 그 다음에 각 학교의 매년 조사 정보를 일원화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이걸 통해서 각 학교 선생님들이 또는 교육청의 장학사들이 각각의 정보를 가지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건강 처방, 맞춤형 신체 활동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하는 게 한 5년 동안의 가장 큰 정책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런 어떤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나름대로 계속 이렇게 디지털화하고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안에서 이 줄기를 만들고 공유하고 연결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서 수업 자체도 그런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자, 이 전체 과목의 내용 분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들을 어떤 모습을 그려낼까?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건강하고 주도적인 사람, 신체 활동 문화를 향유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움직임 수행, 건강관리, 그다음에 신체 활동 문화를 향유 역량을
모든 활동 속에 들러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교육 과정에서 신체 경기 수행 능력은 경쟁하고, 그다음에 신체 수련 능력은 도전하고, 이런 1대1의 매칭이 아닙니다. 운동 안에서도 건강 관리, 문화 향유, 그다음에 움직임 수행 역량이 다 길러지면 운동 문화가 있고, 표현 문화가 있고, 스포츠 문화가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역량이 각 영역별로 1대1의 매칭이 아니고, 영역은 배워야 될 단원의 구조이고, 각 단원마다 배우는 종목 속에서 세 가지 역량이 다 관여가 됩니다. 축구를 하면서도 움직임 수행 역량,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관련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6가지의 중영역으로 나눠지는 거죠. 체력부터 건강, 표현까지. 고등학교 과목은요, 결국 체육 1에서는 이 중학교까지 배운 과목을 희망해서 배우는 게 됩니다. 체육 1에서. 다시 말해서 체육 1은 거의 공통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 선택 과목. 1학년 때 누구나 다 배우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진로 선택의 세 과목은 운동, 스포츠 표현을 분화해서 심화한 겁니다. 운동과 건강은 이 운동 영역을 분화해서 기술형 스포츠와 체력 건강 표현을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달리기를 하더라도 건강 증진을 위한 달리기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과목이 되어야 됩니다. 태권도를 하더라도 건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동일한 종목을 경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증진하는 데 프로그램의 방향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스포츠 문화와 과학은 마찬가지로 스포츠와 전체 이 스포츠 문화 자체,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과학적 원리들을 심도 있게 배워서 대부분의 이 체육 계열로 가는 학생들의 진로가 이 세 가지입니다. 운동과 건강, 그다음에 스포츠 문화에서는 주로 기본적으로 경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기에 관여하는 아나운서, 그다음에 미디어, 여러 가지 형식의 스포츠 문화 관련 직업으로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과 관련된 연구직이라든지 트레이너, 이런 측면들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화가 되고요. 스포츠 생활 윤리는 체육을 실제 학생들이 한 가지 종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그 과목에 심화돼서 자기가 졸업 후에 한 가지 평생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겁니다. 이거는 스포츠 문화와 과학은 기본적으로 그 1학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가 10학점을 운영해야 되죠. 10학점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걸 계산하면 1, 2학년 때는 2학점씩 모두 8학점을 소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 3학년 때 1학점씩 2학점이 나오니까 한 학기에 1학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무조건 한 학기에 한 과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7개 과목 중에 2과목은 1학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과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머지 과목은 기본 4학점을 기준으로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학점, 1학점을 했어요. 2학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2학점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1학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과목은 스포츠 문화와 과학 2과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해서 2학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학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3학년 때 1학점을 하기 위한 과목으로 문화과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화과학은 체육 계열을 주로 선택하는 학생들뿐 주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학생들도 체육에 대해서 좀 더 심화 있게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으로서 문화과학이 그런 성격으로 마련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체육 윤리나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은 주로 일반 학생들의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와 과학은 체육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일반 학생들에게도 심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과학은 한 종목을 선택해서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 체육과 교육 과정의 과목 개발 체계, 과목 속에 담긴 맥락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교육 과정을 개발하면서
한 선생님께서 이 교육과정 개발 중에 작년 7월에 연수를 하는데 이 완전하게 개발이 되기 전에 7월에 이 교육과정이 가진 의미가 뭘까를 이 학교체육 진흥의 소식지에 쓰신 의견이 있는데 이분의 의견이 저희 개발진이 의도한 내용과 굉장히 흡사해서 잠깐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이 종목 중심의 교육과정이었다면 운동 종목 자체를 가르치는 데 집중하느라 신체 활동의 다양한 의미를 담아내는 교육적 상상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내 수업이 질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진 신체 활동 가치 중심 교육 과정은 내게 참 고마운 존재였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하지만 띵터는 동안 구르기는 평균대로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혹시 나만 안 하고 있는 걸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체육수업에서 가장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인 배드민턴. 이제 고등학교에 계셨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아이들은 중학교에 비해서 실력이 향상되었을까? 고등학교에서도 중학교와 똑같은 수준에 맞춰 배드민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들은 그동안 신체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을까? 나를 교육자로 만들어준 교육과정이 아이들이 응당 경험해야 될 신체 활동을 혹시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해가 거듭할수록 운동 능력이 낮아져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교육과정의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 선생님이 깨달으신 생각하신 이 의견이 저희가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의도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굉장히 매칭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신체활동 가치 중심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과정이 갖고 있던 문제들을 많이 고쳐왔습니다. 하지만 영화 중에 2015년도에 홍상수 감독이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 교육과정이라는 것은요 시대적인 산물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교육과 가치 중심 교육과정 가진 장점을 그 큰 형식 안에 그릇 안에 잘 배치하고 그것을 구현해야 된다. 이것이 이번 2022 개정 7번 교육과정에서 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